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률님 마이크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8시인 걸 깜빡하고 9시로 알고 있어가지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음 주에는, 네, 이게 9시인 줄 알고 있다가, 다 순간적으로 바꿨지 하면서 깜빡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8시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화면공유에서, 네,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알렉스님이 바꾸자고 해서 아, 바꿨는데, 네, 제가 순간적으로 네, 사실 동료님 말고도 제가 수강생이 더 여러 명 있어가지고 또 누구는 8시 누구는 9시였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만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네. 1시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노션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뭐 자격증 추가로 공부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고 가고 계세요? 그것도 같이 계속 하고 있긴 해요. 정보 처리 이사. 실기 말씀하신 거죠? 네, 필기는 그때 붙었고, 네. 실기 이제, 그것도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코딩 부분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딩이요? 코딩이 나오나요? 실기에? 네. 네, 그래요? 이제 좀 많이 비중이 많아졌어요. 저 때는 파이썬, C, 이제 자바에 관련돼서 음, 뭐 한 배열 문제나 아니면 포인터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때는 코딩 문제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그때는 약간 스켈레톤 코드라고 해서 약간 빈칸에 어떻게 어떤 변수를 넣어야 될지 요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음, 한 7년 전에 땄거든요. 아니, 그때랑 좀 많이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 네. 바뀌었습니다. 보시구나. 저도 지금 근데 정보 보안 네. 기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보 보안 기사. 아, 보안 기사요. 네, 보안 기사가 좀 많이 빡세긴 하더라고요. 이게 빡세다 네, 엄청 넓어가지고. 빡세다고 하던데. 네, 지금 실기 저도 보고 있는데 네, 그쪽 또 보안 기사는 아마 좀 더 하시다가 네, 경력이 좀 쌓이시면 한 3년 차쯤에 따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많이 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랑 이제 그 기사 다음이 뭐였지? 그 한 경력이 7년 넘어가. 기술사. 네, 기술사. 기술사도 나중에 저도 네, 조건이 되면 따려고 합니다. 네, 가능하다면. 어, 요거였죠, 숙제가.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IOC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 개발. 저 토비 스프링. 네, 그쪽 하고 있는데 개발 블록을 혹시 네. 안 틀어져 있나요? 네네. 여기 있나? 네. 자격증 좀 관심 많으시면 그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자격증도 많거든요. 어, 뭐 AWS의 SAA 그러니까 뭐 시스템 아키텍처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디벨롭먼트 초급 자격증 또는 그 구글에서 따는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해서 뭐 빅쿼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취업할 음,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그거 말고도 또 추천드릴 만한 게 하여튼 이게 해외 자격증이 은근히 효력이 더 세요. 국내는 음, 약간 있으면 좀 관이 말고 느낌인데 그냥 아예 그 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들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그치만 있으면 진짜 거의 바로 채용될 수도 있는 수준이라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확인해 볼게요. 책을 저렇게 읽으시면 좀 잘 와닿으시나요? PDF를 읽으시면? 저는 PDF를 안 해봐가지고 감이 안 오네요. 저렇게 읽으면. 내용은 같겠지만 이제 더 어려우시게 느껴지시고, 근데 검색을 바로 하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저도 잘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네. 뭔가 심지어 난이도도 좀 확실히 네. 올라가기도 하고, 가독성도 떨어지는데, 그냥, 아니면 GPT 뭐 플러그인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게 공부 도와주는 GPT 플러그인도 있거든요, 심지어. 뭐 어, 너는 뭐 토비 스프링 저자야 하면서 이제 그 스프링의 뭐 개념을 너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페르소나를 정해주고 그 사람한테 아니, 저한테 물어볼 것들을 좀 애매한 것들을 이제 있잖아요. 그 지금 네. 플로우로 저한테 그때그때만 질문 안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GPT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모아가지고 저한테 한 번에 그러니까 수업이 아니어도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지금 동별님 말고도 다른 수업 그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좀 많이 주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필수는 아닌데 사실은 질문은 그 공부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질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얻는 사람과 스스로 찾는 방법이 지도하는 거랑 다른데 질문이 필요하면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요거 답변 드릴게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 네. 우선 빈이 뭔지 말씀할 수 있나요? 빈? 어, 빈. 네, 핵심이라고 써 있어서 빈이 뭘까요? 빈부터가 뭔가 여기 이 정의가 있긴 하네요. 네. 네. 빈을 이제 이제 그냥 풀어서 네, 스프링에서, 음, 스프링이 어떻게 보면 만드는 객체인 건데, 네, 어, 저희가 그, 그 IOC를 통해서 이제, 어, 그걸 넘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빈이 뭔지 그냥 제너럴하게. 그래서 그냥, 네.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관리하고, 네, 이제 생성하는 객체입니다. 그쵸, 그쵸. 이게 나중에 인텔리제이라는 아이디를 저랑 개발할 때 쓸 건데 거기에 그 객체 표시를 초록색 콩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빈이라고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인텔리제이 객체 빈. 그냥 뭐 명사 이름처럼 그냥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코드를 보면 그러니까 왜 빈인지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약간 이런 용어들 같은 거 그러니까 왜 유래 같은 거 이렇게 좀 환기시킨 다음에 깊이 있는 내용 말하는 것도 좋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인텔리제이 무료 버전이라 그런 거고 유료 버전에 프로페셔널에 빈 표시가 있어요. 지금 쓸 거예요. 방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빈 표시거든요. 아, 저게 그냥 객체의 클래스로 이룰 수 있는 인스턴스라는 표시거든요. 여기 지금 정말 콩이네요, 장난감인데 그냥. 네. 그냥 의미는 없는데 그냥 네. 환기시키 나중에 아, 말할게. 당연히 아는 지식만 말해도 되는데 이게 그냥 객체를 그냥 초록색이라고 표시하다가 그냥 초록색만 하긴 뭐해서 그냥 콩 모양이 돼서 그냥 객체를 인텔리제이라는 아이디에서 그콩 모양이라고 해서 빈으로 설정을 해두었다까지는 그런 내 개념을 안다부터 해가지고 이제 객체를 JVM에 힙에 올리는 이제 주체인데 이 스프링은 객체라고 하지 않고 오브젝트라고 하지 않고 이제 빈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리브랜딩 한 거예요, 객체를. 음. 우리 그 메서드랑 프로퍼티 물론 함수랑 변수잖아요. C++이나 네네. 그죠. 똑같이 여기선 다 그냥 메소드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네. 리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바꿔서 음, 우리 안에서의 뭐 다른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러지? 좀 다른 것들 차별화하기도 맞아요, 하고, 뭐 차별화. 네, 그런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네. 핵심이 맞죠. 네, 좋네요. 이거 좀 바꾸셨네요, 제목도. 네.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으로 바꿔주시네요. 근데 보면은 이게 그 글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혹시 국사에 오신 건가요? 여기랑 글자체가 좀 다른데 글자체 같은 것도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글자체 통역, 글자체 통일. 아이고, 이거는 그냥 강조를, 잠시만요. 네. 다른 건가?
이게 뭔가 복부처럼 보여가지고 사실은 통 아, 근데 이 부분만 채용해 왔나?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필수는 아닌데 그냥 제 의견이에요. 네네. 여기는 이제 1번에 대한 상세 설명인 거죠. 여기 보시면 또 글자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글자인데 네. 통일성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리는 뭐죠? 오리가 갑자기 왜 나왔지? 이건 이미지를 따온 거긴 하거든요. 그냥 이제 컨테이너를 어, 생성하는 이제 과정처럼 나와 있어서. 실제로 그 개발 면접 볼 때 이 블로그를 딱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적도 많거든요. 저. 아, 그래서 런 사소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리라고 표현했을까요? 부터 해가지고 제가 객체 강낭콩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깊이를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 플러스 실제 개발하는 내용까지 제가 경험까지 말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약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파하되 영양가 있는 거를 이제 두 갈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말이었어요. 음, 컴포넌트 스킬은 무엇인가요? 여기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네요. 컨테이너가 컴포넌트 스캔으로 뭘 한다는데 요 내용이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혹시? 뭐 제가 설명해도 되긴 그, 합니다. 네. 네. 제가 그냥 먼저 아는 것만 네, 어, 태워볼게요. 하자면 이제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서 네. 빈을 어, 생성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코딩을 이제 쭉 컴파일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네.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스캔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뭐 어, 의존성을 주입해야 하는 거거나 이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수집을 하는 거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러 이게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게 이제 보통 어노테이션 스프링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직 코드를 안 짜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걸 이 서비스 내부를 또 타고 들어가면 함수거든요. 함수로 함수처럼 또 정의되어 있어요. 어느 메타데이터로. 네, 이 안에 결국엔 빈이 들어있는데 이 빈이 들어있거나 또는 컴포넌트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음, 있는데 이 컴포넌트는 살짝 설정 파일 느낌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고 얘는 진짜 객체인 거예요. 근데 음, 이 정보들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서비스 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서비스가 된 거고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컨트롤러가 된 거고 그러니까 기능이 좀 다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컨테이너가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게 결국엔 객체를 관리하는 건데 다르게 관리한다는 거죠. 얘는 설정성 객체, 얘는 실제 동작하는 객체. 그런 거를 이제 IoT 컨테이너가 스캐닝을 통해서 해당 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는 그 어플리케이션 뜰 때만 설정 값을 쓰고 바로 시키는데 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요청이 올지 모르니까 객체를 살려둔다. 라는 이런 특징들도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건 3번 이거 개행이 좀 안 돼 있는 거네. 3번 개행 좀 해주세요. 엔드로 하신 건가, 일부러? 네, 그게 이제 2, 3번. 요 2, 스프링이 3번이죠? 네, 의존 관계를 이제 주입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생성자 주입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빈을 생성하면서 의존 관계를 동시에 네. 주입을 한다. 그리고 세터랑 이제 그 필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 관계를 주입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음, 이 이 동시에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글로만 봤을 때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차이잖아요. 네네. 그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생성자 주입과 세터 필더의 주입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냐라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아,
근데 뭔가 이걸 동식이 이제 내용이 더 네, 많긴 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이제 맞아요. 네. 각각 이것도 거의 블로그 한 페이지로 만들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양이 되게 많긴 했는데, 네네. 어, 혹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설명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게 기술 면접 항상 단골 질문이에요. 그 일단 생성자 주입 방법을 되게 그 선호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아, 뭐 있었는데. 요거는 개발 블로그를 잠시만요. 좀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근데 이거 사실은 생각도 생각인데 이거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 아, 면접에서 그래요? 항상 네. 단골 질문이거든요. 필드 주입. 네.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되게 장점과 단점이 한 세네 가지 정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나열해서 다음 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필드 주입 정리해서 개발 블로그 보내주세요. 아, 테스트 용이, 테스트가 테스트가 왜 용이했던 용이할까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용이할까요? 아, 그래서 제가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설명해 드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아무 때나 다 하라는 게 네, 아니라 진짜 기술 면접에 그죠. 한참 나오고 그걸 이제 풀어 설명할 수 있을 때만 제가 이렇게 내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 개발 블로그리. 네. 콜백. 콜백은 무엇이에요? 이 용어 의미. 음, 그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수행이 완료돼서 다시 부른다는 의미인데, 네. 어, 부른다는 게 뭐가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죠? 주체와 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는 빈이겠네요. 빈이 빈이 이제 객체, 그 1년의 수행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다음 코드로 이제 부른다 이 뜻 아닌가요? 콜백을 권한다. 콜백을 권한다. 콜백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생성과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과 음, 소멸을 어, 그 IoT 컨테이너가 계속 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생성할 때 생성은 당연히 IoT 컨테이너가 관할할 거고 객체가 음, 나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디스토리를 호출하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IoT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콜을 했고 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음, 끝을 콜백 관리한다라는 거는 그 객체를 생성했다 죽이는 거를 얘가 한다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음, 너무 지엽적이게까지 물어보긴 했는데 그냥 쓰여 있길래 아시나 물어봤습니다. 장점. 음. 여기 써 있네요. 의존 관계 주입이 끝난 후에 초기화 진행이 장점인가요? 이게 왜 장점이지? 이게 왜 장점이죠? 애프터 프로퍼티 셋이 의존 네. 관계 주입이 끝난 후에 초기화 진행이 장점. 인터페이스에 의존한다. 혹시 이게 왜 장점이 요 개발 블로그 내용이랑 겹치긴 하네요. 이게 왜 장점인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이니셜라이전 빈. 얘인 거죠? 인터페이스가 의존 관계 주입이 끝난 후 이종 관계가 이제 끝나고 초기화가 되면, 네. 어, 객체가 항상 일정한 그 상태를 보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적긴 했던 것 같은데. 음, 일정한 상태를 보장할 수 있다. 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정한 상태를 음,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객체를 결국에는 이 이니셜라이즈에서 또 호출하면은 여기서 객체를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만약에 뭐 패키지 권자가 퍼블릭이고 내부 객체를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지 제한 코드가 아니라면 음, 요 개발 블로그 써주시면 요 네. 내용이에요 해설요 내용을 좀 더 잘 정리해 보세요. 장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생성자가 더 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는 외부 라이브러리 수정 가능합니다. 음, 네. 이 방식이라는 게 이 두 번째 방식인 거죠. 설정 정보에서 네네. 초기화, 컨피규레이션, 네, 요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 객체 지금 이게 방식이 그러니까 빈을 관리하는 방법이 인터페이스 생성, 그 설정 정보 생성, 그 다음에 포스트 컨트롤과 프리 디스토리 언더스티션 생성 방식, 네, 장단점을 지금 나열해 주신 거죠. 네네. 근데 이걸 보통 인터페이스라 하지 않고 그 인터페이스 방식,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게 인터페이스 방식인데 인터페이스 방식의 장점이 어 의존관계 주입이 끝난 후 초기화를 진행하는 게 장점이냐? 음, 이 내용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그 공통된 걸 추상화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곳에서 항상 그 자식 객체 그러니까 임플리먼트 한 곳에서는 항상 인터페이스의 이 내용들이 다시 재정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객체 간의 호환이 되는 게 장점인 거거든요. 근데 이 음, 인터페이스 장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네, 다시 이거 수정을 네, 요거 좀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이거 수정해야겠네. 이거. 추가해 주시고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네, 설정 정보를 커스텀할 수 없는 웹브라우저 그렇죠. 적용 가능하죠. 이 설정 이 컨피그레이션은 보통 언제 쓰냐면 뭐 레디스나 RDB의 컨피겨 정보들, 뭐 DB의 커넥션 스트링 같은 거 있잖아요. IP 네. 포트, 그다음에 뭐 계정명, 패스워드 같은 정보들 플러스 또는 뭐 외부 IP API 키라든지 네, 그럴 때 이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이 빈으로 만들어두고 실제 서비스 객체에서 이 빈 등록해둔 거를 가져와서 씁니다. 요 코드를 많이 짜실 거예요, 저랑. 그리고 요 포스트 컨트럭터와 프리 디스토리 어노테이션은 장점은 가장 권장한다. 왜 가장 권장하죠? 그건 네. 가장 이, 권장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썼거든요. 이 가장 권장하는지는 않고 그 사실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쓸 아, 거면 이유를 알아야죠. 아, 이게 다른 빈들이 시작하기 전에 얘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IOC 네. 컨테이너가 다 객체를 스캔하면서 야, 너 지금 생성할 거야, 생성할 거야, 생성할 거야 이렇게 순서를 지들이 마음대로 정하는데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뭐 생성자 주입이나 필드 주입 같은 거보다도 더 빨리 객체화해서 힙에 올리는 행위예요. 음, 그리고 이 디스트로이 메서드가 호출될 때 이 소멸되는 거죠. 이 객체 자체가 이그젬플 빈 이 힙에 올라가 있는 메모리를 어, 그 GC한테 수거해줘라고 네, 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장점은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설정될 객체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그 갑자기 패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객체를 하나로 제한하는 패턴 이름이 뭐였죠? 싱글톤, 예, 네, 싱글톤 싱글톤 객체들을 패턴. 보통 다른 객체보다 먼저 생성해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서 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네, 싱글톤 객체로 생성되는 것들을 보통 이 포스트 컨트럭트 어노테이션 하위에다가 생성을 해두고 그러니까 뭔가 객체를 관리하는 더 앞단에 약간 그 프록시 객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싱글톤이나 프록시 객체들을 보통 이 포스트 컨트롤터에서 설정을 먼저 해둬야 정상 작동합니다. 네, 그럴 때 사용하고 단점은 어 이걸 단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요. 내부 라이브러리를 적용이 불가하다. 이게 왜 불가하지?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불가한지까지 예외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할 거면. 음, 불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불가하는 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스프링 버전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예외명이나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장할 거면 네. 요것도 똑같 동일합니다, 사실은.
권장하는 이유. 사실 이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사실은. 네. 그리고 다음 숙제가 블로그가 많았었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블로그들. 이거를 네. 이제 블로그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 수업 시간에 안 해도 되거든, 사실은. 아, 네네. 요거는 아, 요거를 블로그 오늘 남겨주세요. 예, 오늘 수업을 나갈게요. 좀 스프링 요 수업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싱글톤 레지스트리? 스프링이 직접 싱글톤 형태의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싱글톤 레지스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신 이 공식 문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아직 제가 네, 못하겠어요. 음, 혹시 어디까지 공식 문서를 보셨어요? 그 중간중간까지는 어디까지 시도해봤다. 왜냐면 그 다음을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서 당연히 음, 처음부터 못하죠. 처음부터 했으면 과외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 중간 과정까지 말씀해 주세요. 진행한 과정. 그냥 이해가 안 되셔서 그냥 닫으셨나요, 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다시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하면 안 되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 그, 안 돼도 해보아야 돼요. 그게 쌓여가지고 음, 실력이 되는 거지. 쉽지 않습니다. 개발자 일하기. 네, 잠깐만요. 뭐라 그랬지? 아, 싱글톤 레지스트리, 스프링. 그러니까 연봉이 높겠죠. 싱글톤. 네, 이거 보면서 어디까지 설명하냐를 제가 그래서 막 타고 타고 들어가서 막 설명하라고, 공부해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네. 어, 결국엔 빈을 정의한대요. 빈을 관리하는 레지스트를 정의하네요. 저 다시 보니까. 빈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레지스트를 정의한대요. 네, 요거를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으시죠? 네, 네, 근데, 이 정의를 어디서 하냐면, 이런 빈 팩토리라는 녀석이 있나 봐요. 얘도 인터페이스네. 넘어가요, 우선. 그래서 레지스트리가 무엇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레지스트리가 저 모른다고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저도. 네, 우선 싱글톤 패턴 아시니까, 뭔가 레지스트리는 한 개만, 생성되나 보네?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패턴을 배웠으니까. 여기 보시면 원시 싱글톤 객체 반환. 그러니까 이게 원시라는 게 뭔가 맨 처음 객체를 반환한대요. 이게 뭐 한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만 봤을 때는. 뭔가 B는 또 여러 개 있나 보네요. B는 숫자를 발행하는 거, 반환하는 거 보니까. 뮤텍스는, 이게 모르겠으면 여기 쳐보는 거죠. 뮤텍스가 무엇일까? 뮤텍스란, 자, 맨 위 거 볼게요, 그냥. 뮤텍스. 이게 뭔가 동기와 관련된 방식을, 하는 도구래요. 뮤텍스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그래서 뮤텍스가 뭐냐? 동시 프로그래밍에서 공유 불가능한 자원의 동시 사용을 피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래요. 이런 거 넘어가요. 뭔가 동시성 관련해서 동시성 해결하는 알고리즘이구나. 근데 뭔가 동시성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이 레지스트리에서 발언을 한다는 건 스프링은 그 멀티스레드 상황에서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유출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문제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동일님이라고 다른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멀티스레드가 된다는 거는까지는 어떻게 유추가 어, 되죠? 동시라는 게 사실은 동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한 개면 하나만 연산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동시는 두 개 이상의 그 실행 주체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자, 제가 좀 너무 너무 건너뛰어서 본 것 같은데, 자, 동시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셨던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얘를 또 검색해요. 네, 동시 프로그램이 뭘까? 동시성 프로그래밍, 콘커런트 프로그래밍. 자, 음, 콘커런트 프로그래밍 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동시성은 같은 시간에 함께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데, 굳이 따지고 보면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이 다른 프로세스의 흐름과 겹친 상황. 음.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그게 멀티스레드긴 하네요. 이 그쵸. 내용. 그 네, 말인데 이제 모르셨다고 아, 하셔가지고 제가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방법이 사실은 쉬워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를 계속, 모르니까 찾는다. 모르니까 찾는다. 모르니까 찾는다. 그냥 그게 다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뭐, 네, 당연히 뭐 주니어 레벨에서는 많이 해봤던 거라서 안 보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막 아키텍처 따는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공부할 때 네. 똑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그냥 똑같이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저한테 배우는 거죠. 자, 음, 이제 동시성이 멀티인지 아시겠죠? 이 유튜브에서. 네네. 그러니까 뮤텍스에서. 네. 뮤텍스는, 멀티스레드 상황에서 그 동시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도구구나. 그래서 그 도구들, 스프링에서 제공해준다네. 그것도 싱글톤으로 되어 있나 보네, 뮤텍스 객체가. 라고까지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사용하면 레지스트리에서 사용한다. 이 레지스트리는 아까 빈의 인스턴스를 정의하는 인터페이스인데, 정의도 하고 멀티스레드도 뭔가 반환을 하나 보네. 그러니까 동시성을 음, 제어하나 보네.까지 추측이 돼요. 네. 자, 이제 세부 메서드를 볼게요. 세부 메서드 이건데 지금 얘는 그냥 번역이 되고 그냥 번역이 안 되는데, 이 레지스트리 싱글톤은 빈의 초기화 및 파괴 콜백을 받아야 하는, 이 콜백 아까 어디서 봤지? 개발 블록에서 쓰셨잖아요. 어, 네. 빈의 뭔가 생성과 소멸을 정의를 어떻게 할지를 빈을 등록하는 메서드네요. 이 레지스트 싱글톤은 빈의 이름을 등록해두면 이 얘가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그 가동이 되면서 이 빈을 읽어다가 컴포넌트 스캔을 한 후에 생성을 하겠다라는 그 사전 단계에 이빈 설정을 사실은 어노테이션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데 수동으로도 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도 해주고 수동도 저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스프링의 그 빈 내용들을. 그걸 어디서 하냐면 이 레지스트리 싱글톤에서 하는 거예요, 메서드에서. 음, 그리고 싱글톤. 이게 뭔가 싱글톤을 가져온다는 거는 그 객체를 제한한 한계.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를 받아내가지고 레지스트리로 뭘 또 조작하려고 하네? 라고만 이 이름만 봐서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뭔가 반환을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아직 인스턴스화가 돼야만 반환을 한대요. 그러니까 인스턴스화가 된다는 건 힙에 올라간 후거든요. 그죠. 객체화가 된 거죠. 네, 객체화가 됐을 때만 싱글톤을 반환한대요. 근데 반환해서 뭐 하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 그냥 액세스를 한다는데 넘어가요 그냥. 네. 싱글톤을 포함한지 확인하는 거고, 싱글톤의 이름. 그냥 어찌됐건 레지스트리에 연관된 싱글톤 객체 하나를 가져다가 뭘 하겠네. 여기서는 이제 이 부가적 메서드들이고,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가 뭘 하는데 라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빈의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메타 정보를 등록하기도 하고, 스프링에서의 그러니까 멀티스레드를 제어하는 뮤텍스 객체를 발환한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빈의 생성과 생성 주기를 관리하는 그 싱글톤 객체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멀티스레드를 제어하는 뮤텍스를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올 수 있다를 알려주는 인터페이스인 거죠. 이 싱글톤 빈 레지스트리는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좀 아, 어려운데 제가 그냥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뭐 하다가 여기 왔죠? 아, 수업 나가네. 네. 수업 나갈게요. 1장 복습. 1장을 다 하다 말았나 보네요, 저희가 수업을. 네. 맞아요. 그때도 개발별로 계속 피드백 하다가 수업을 못 나갔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수업이 끝나고 그냥 플로우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확인할게요. 네. 네. 이게 아니었는데?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리네. 이걸 삭제하고. 네, 이거죠. 아, 그리고 제가 또 PDF로 보니까 네. 이걸 그 처음 수업 때를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건부터 본 거예요. 1장은 안 보시, 이거는 1장을 보신 거죠. 예, 네네. 어, 네, 어쨌든, 네, 다시 네, 보긴 다시, 네, 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못하셨구나. 그럼 다시 네. 나갈게요, 1장은. 네. 이제 읽으신 거죠,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1장. DAO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전에 이 기고리치 실장 있고 질문 만들어 보셨나요? 이거? 만들긴 했었는데, 또 질문이 이걸 보니까 좀 없는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 네. 이해가 되는 거를 제거하고 이 블로그 글이랑 같이 저한테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 그, 같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건 제거해 주세요. 네.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좀 더 갈게요. 그, 네, DAO란 무엇일까요? DAO란? 음,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의 약자로 네,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상호작용하기 위한 어떤 어, 이걸 객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객체 맞죠? 오브젝트니까 객체. 네네. 아, 오브젝트. 네, 맞죠. 네, 객체인 거죠. 네, 그래서 DB에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뭐 저장을 한다던가 네, 갖고 온다던가 하는 네, 네, 네. 로직을 이제 수행해 주고 네, 그래서 도와주는. 1.1에서는 이제 초난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이게 왜 초난감일까요? 어떤 부분이 초난감일까요? 이거 아, 왜 초난감인지. 사실 저게 핵심이에요. 초난감을 이해했다면 어, 어떻게 리팩토링 할지가 나오고 그 리팩토링한 설계가 결국엔 스프링의 그 객체를 관리하는 구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결국에는 그 과정을 이해해야 스프링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어, 되게 지향해야 할 어떻게 보면 설계 패턴이나 이제 코딩 방식인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어, 그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제 저 초난감 DAO에선 뭐 유지보수성이 당연히 좀 떨어지고 음, 왜 떨어질까요? 이제 하나를 고치면 이제 그 연관되어 있는 의존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여러 개를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유저 DAO 코드 단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유저 DAO의 어떤 부분이 하나를 고치면 여러 개 연관되게 고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DAO 가지고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드라는 걸 말하거든요, 책에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1.2가 그 답변이긴 해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다. 이 부분들이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의존도가 높아서 하나 고치는데 그 책임이 여러 개 있는 하나의 객체가 책임을 여러 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고쳐야 된다. 다 봐야 된다, 다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독자는. 이 저자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커넥션 부분, 실행 부분, 쿼리 작성 부분, 네, 커리, 쿼리 작성 부분, 쿼리를 실행하는 부분, 쿼리 실행 부분, 그리고 커넥션 클로즈 부분, 커넥션 오픈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쿼리를 작성하는 부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거든요. 어떤 쿼리를 실행하든. 그래서 네, 오픈하는 부분, 클로즈하는 부분, 작성하는 부분, 실행하는 부분 다 나누자. 그러니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자. 그래서 관심사를 분리하자. 음, 이 부분이 하나의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테스트할 때마다 아니 이 쿼리 작성하는 건데 코드 소리 잘 듣는지까지 내가 봐야 돼? 라는 의문을 제기하죠. 음, 네, 그래서 어떻게 분리할 거냐? 라는 내용이 이 확장이거든요. 이 확장에서 어떻게 분리했죠? DEO 확장에서 먼저 1.4. 네. 그 공통돼 있는 이제 최상위의 부분을 이제 인터페이스로 분리를 해서 인터페이스 명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책에 나와 있는.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지금 혹시 인터페이스 명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아, 어떻게 좀 줄까요? 어, 지금 공통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유저, 조회, 비즈, 메서드. 그다음에 유저, 수정, 메서드. 유저, 삭제 메서드가 있어요. 자, 네, 이 쿼리 작성 부분에서 셀렉트 쿼리 작성하겠죠, 얘는. 네, 똑같은 건데 수정은 이제 업데이트 쿼리 작성할 거고 마지막은 딜리트 쿼리 작성하겠죠. 네, 같이 쓸게요, 그냥. 자, 그럼 공통된 부분이 보이죠, 딱 봐도. 네. 커넥션 커넥션 이제 시작, 열고, 네, 네, 쿼리 실행, 실행하고 클로즈. 커넥션 닫는 것까지.
그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뭐라고 지칭하고 싶으세요? 결국엔 세 가지 메서드가 인터페이스로 정의되는 것 같은데 오픈, 클로즈, 익스큐트 이 세 가지를 인터페이스 명을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이니셜라이즈 뭐 어, 아니면 보통 인터페이스는 I로 시작하고 이건 네, 규칙이에요. 그 클래스명 지우는 규칙인데 인터페이스 I 이제 DB에 연관된 네,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긴. 네. 네, 뭐 인터페이스니까 뭐 코넥트. 그쵸 그쵸. 네, 뭐 DB 커넥트 네. 이런 식으로 지는 거죠 인터페이스. 여기에 이제 음, 인터 인터 뭐, 인터페이스로 타고 이 명이 있고 이 하위에 이제 메서드가 있는 거죠. 오픈 네. 오픈 메서드 이거 이게 클로즈 실행 익스큐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DB건 이 세 가지를 상속받았다면 얘를 다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 클로즈 익스큐트 이런 식으로 네, 네이밍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왜 개방 폐쇄 원칙이 지켜지고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가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빼면 왜죠? 인터페이스를 빼는 게 이 세 가지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씩. 일단 개방 폐쇄 원칙이 그 어, 추가하는 거에선 개방이 되어 있고 네, 어, 수정하는 거에선 이제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쉽게 말하면 더 첨가를 하거나 기능을 추가를 할 때는 네, 어, 추가만 말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 네, 수정을 할 때 이제 다른 거에 영향을 없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어, 네, 예를 들어 추가를 한다고 보면 업데이트 셀렉트니까 뭐 아예 뭐 잠깐만요. 뭐 딜리트를 이게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네, 치면 어 다른 오픈이나 이제 다른 셀렉트나 업데이트는 수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결합도가 낮아진 거죠. 근데 그리고 딜리트를 여기다 추가하나요? 딜리트가 어디다 추가된다는 말씀인 거죠? 아니, 아니, 여기 있는 걸 이제 딜리트를 따로 뺀다는 느낌인 거죠. 이게 없다고 쳤으면, 네, 없다고 네, 쳤고 없다고 만약에 치면 여기에 이제 딜리트를 아, 추가를 하고 싶을 땐 이제, 네, 음, 네, 네, 음, 다른 셀렉트나 업데이트는 수정할 필요 없이 딜리트만 간단하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이제 그게 낮은 결합도까지가 가능하고, 전략 전략 패턴. 패턴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저희 디자인 패턴 개구리 책에 전략 패턴이 나왔나요? 나왔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맞아요. 스트레지 패턴이라고 해서 네, 스트레치 패턴. 그게 왜 전략이죠? 전략은 어떤 전략일까요, 저게? 뭐 예제 코드를 보면서 저랑 이해해 보시죠. 그러니까 DI라는 게 사실은 디펜던지 인젝션인데 네, 이 불변성을. 전략이 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의존을 일부러 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의 강제성이 전략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IDB 커넥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누가 어떤 클래스가 상속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볼게요. 뭐 RDB 클래스 RDB는 어떤 클래스는 항상 앞에는 대문자로 씁니다. 네. RDB는
익스텐드 임플리먼트죠. 임플리먼트. 네. 지금 제가 자바로 회사에서 코드를 안 짜가지고 어, 네. 임플리먼트 얘를 이제 상속하면 얘의 세 그럼 가지를 실제로는 혹시 네. 뭐 어떤 걸로 짜시나요? 아, 얼마 스프링을 전 얼마 전까지 코드 자바로 짰다가 지금 C샵으로 짜고 있어요. 아, 지금 다 언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가지고 네다섯 개씩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얘를 상속받잖아요. 네.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재정의를 해야 돼요. 음, DB는. 그리고 RDB 네네. 말고도 노에스큐엘 같은 게 있을 건데 또 DB가. 그래서 노에스큐엘. 그래서 이 의존을 왜 하냐면 자 보시면 어 나중에 이 IDB 커넥트 인터페이스로 이제 보통 서비스 로직에서 쓰거든요. 서비스 음, 어노테이션 하위에 이 클래스예요, 이거. 얘를 이렇게 보통 클래스가 아니죠. 그 메서드, 메서드 하위 이 객체를 서비스 그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주입받을 때 인터페이스로 주입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로 그러니까 노에스큐엘도 표시할 수 있고 RDB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얘로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변수인데 이제 뭐 DB 커넥트라는 프로퍼티 설정을 해서 변수명을 설정해서 DB 커넥트. 근데 얘는 다양성이 되는 거죠. 노에스큐엘도 될 수 있고 RDB도 될 수 있다. 이게 갈아 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클라이언트의 코드, 그러니까 이쪽 코드는 분리할 필요가 없이 이 변수 하나로 다양성을 이룰 수 있게끔 강제하는 패턴이 스트레지 패턴입니다. 음,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제 코드가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이 서비스 딱 이 부분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네. 이거고 그래서 어디서 주입을 받냐? 예제 코드 있네요. 보시면 아이고 어, 솔브 로직 맵이라는 맵 타입의 변수명인데 얘가 예제가 이러지 잠시만요. 얘는 결국엔 임플리먼트 한 거네요.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 건데 리딩 타입이 있고 멀티플 초이스 타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그 인터페이스 변수로 표현한 거네요. 그 변수를 결국엔 키밸류 형태인 맵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솔브 음, 맵 그 자료 구조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어, 실제 동작하는 코드는 여기고 가져오는데 결국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타입을 가져오는 거죠. 밸류인가요? 키인가요? 잠깐. 맵 타입이 뭐였지? 밸류네, 밸류. 네. 밸류의 인터페이스 타입을 다양성을 통해서 어, 스트레지 패턴을 적용시킨 거죠. 음, 이거 이해되세요? 맵을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키 밸류의 밸류가 지금 인터페이스로 강제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변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 로직이 인터페이스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받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낄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변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까지 지금 소스가 없어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체크 앤서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리딩 타입의 체크 앤서랑 멀티플 초이스의 체크 앤서가 다르게 동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예제 코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볼게요. 네. 네, 실사용 예시 패턴. 어, 너무 안 돼 코드가 잠시만요. 이건 제가 이야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음. 딱 좋네요. 자, 로그인을 하는데 유저는 일반 유저 로그인. 어카운트는 뭔가 그 어드민 계정 로그인인가 보네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전략 패턴으로 풀어 나가 볼게요. 이 사람이 아마 풀겠죠, 당연히. 그 인터페이스화 해가지고 인터페이스화를 안 했을 때의 코드인가 보네요. 딱 봐도. 어떻게 보면 이 if else 문을 쭉쭉 쓰던 걸 저걸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쵸, 그쵸. 건가요? 팩토리를 통해서, 아, 인증 서비스 팩토리를 통해서, 어,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하고, 결국에는,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하는 로직이거든요. 잠시만요. 가 보기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어, 아까 로그인, 네. 이 로그인이 어디서 호출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응? 로그인 호출이 안 되나 보네요. 모르겠지.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요. 지금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아,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각각 하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입, 생성자 주입이건 필드 주입이건 하나만 받아가지고, 그 주입하는, 호출하는 곳에서, 이 RDB로 호출할 건지, NoSQL로 호출할 건지 설정한 다음에, 그 구현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입을 어떻게 할지에만 우리가 그걸 이제 컴포넌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 네.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이해 못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맨 위에 건가요? 아, 네. 네.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 분리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변경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생성 부분과 행동 부분을 인터페이스로 강제한 다음에 그 입력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을 분리한다, 독립시킨다. 이 예제 코드로 보면은 어, 결국에는 페이먼트 스트래지와가 이제 얘로 이제 다양성을 이룰 거예요. 근데 얘로 그 구현된 객체는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랑 페이펄 페이먼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실제 동작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인터페이스잖아요, 지금 인터페이스. 네, 페이먼트 스트래지로 생성자 주입을 받아서 페이를 해요. 근데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곳, 다른 뭐 메인문에서 호출할 때 이제 타입을 지정하겠죠. 내가 쓸 거는 페이팔이야. 내가 쓸 거는 크레딧이야. 크레딧, 이 부분은 변경되지 않아요, 사실은. 콘텍스트 네, 보면. 근데 이제 얘를 가져다 쓰는 메인문에서는 내가 입맛에 맞게끔, 지금은 페이먼트여야 돼. 지금은 크레딧이어야 돼. 지금은 크레딧만 하나 뭐고 있죠? 한 더가 지금은 페이팔이어야 돼. 라는 페이팔. 거를 설정하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이 독립된 거죠, 지금. 떨어져진 거죠. 음,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예제가 좋네요, 확실히. GPT 훨씬 낫네요. 네네. PT로 공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전략 패턴을 이해하신 것 같고, 저희, IOC가 뭔지, 제어의 역전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왜 저번 어, 시간에 똑같이 하다 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해서, 네, 한 번 네.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객체를 다 생성하고 뭔가 그래 왔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스프링 아,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IOC 컨테이너? 네, 네, IOC 컨테이너한테 네. 이제 그 권한을 어떻게 보면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네, 어, 네, 세부적인 것보다는 네, 그, 거기까지, 네,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싱글턴 로지스트 아까 했고, 오브젝트 스코프는 뭐예요? 그 오브젝트 사실 오브젝트 스코프는, 스피커라는 게 빈 스코프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생명주기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 생명 주기가 무슨 단계가 있죠? 생명 주기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빈 생명 라이프 사이클. 네. 아까 전에 라이프 네, 사이클 아까, 설명하지 네. 않았어? 맨 위에 있었나? IOC 그 개발 블록으로 작성하긴 했는데. 그걸 보면 되겠네요.
개발 블로그도 여기다가 해놓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네, 그 지그찾기 좀 해주세요. 질샷 좀 해주세요. 지그찾기 해고 네, 네. 그리고 그래. 네, 네. 네, 이거 설명하실 때요. 여기서 이제, 생성과 주입과 콜백 호출, 소멸 호출 이 순서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결국에는 빈 스코프라는 거예요. 이게 빈의 지금 현재 상태를 코드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빈 스코프예요. 이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빈 스코프입니다. 네. 네. 싱글턴 패턴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음, 책에서 말하는 한계는 이제, 대형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있어서는 각자의 이제 적분을 할 때마다 계속 객체를 생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래픽처럼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면 많은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DI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DI가 결국엔 생성자 주임이냐 필드 주임이냐 그거거든요. 네. XML 부분은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죠. XML 부분 안 읽으셔도 돼요. 이게 아, 예전 책이라 이제 현대식 코드는 XML 다 걷어내고 다 어노테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는 모두 넘긴다. 이 책에 XML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읽지 마세요. 네. 아예,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XML이 뭔지는 아시죠? 마크 오브 랭귀지의 일종으로, 네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어, 테스트도 읽으셨나요 혹시? 숙제가 이전까지였나? 네, 2장이었습니다. 아, 테스트가 뭔지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뭘까요? 테스트. 이걸 어떻게 좀 보면 단위 테스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너럴한 테스트의 정의. 그러니까 그냥 테스트는 뭐 기능을 검수하는 겁니다 정도가 아니라 어, 최대한 기능을 아는 지식을 검사하는 거 가가지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능을 검수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기능을 검수하는 방법이 뭐 되게 여러 가지고 뭐 방법론도 있고 뭐 아, 범위론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책에는 아직 안 나올 텐데 나오네요 여기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여기? 네, 네.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제 이거 이제 테스트의 범위고 범위로 물어본 거고 범위 말고도 이제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개발 면접에서 맨날 물어보는 건데 TDD 이거는 숙제입니다. TDD, 네. DDD, 네. TDD, DDD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BDD 네. 세 BDD. 가지 차이를 개발 블로그로 해주세요. 지금 네. 보면 개발 블로그가 엄청 많죠. 이게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 면접 질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쓰라는 거는 다 이거 있으니까 꼭 작성해 주세요. 네. 방법론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차별화를 주라는 거죠. 제목을 바꿔가지고. 어, 네. 개발 블로그를 작성. 네. 그래서 어찌됐건 테스트는 그 기능을 검수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기능을 검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빡센 회사,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범위가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코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음, 범위라는 것도 지정하고 방법론도 지정해서 상황에 맞게끔 그냥 어찌됐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의 의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음, 장애가 났네. 이 부분이 지금 병이 났네.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을 제대로 하려면 범위와 방법론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기능을 검수하는 게 맞는데 기능을 어떻게라는 내용인 거죠. 아래는 기능을 음, 검수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내용이 이 5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5가지에 음, 대해서 상세하게 다 그 공부를 해오시면 제가 다시 또 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해주세요.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네, 두개로 나누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인 거고 이거는 범위. 음, 결국엔 테스트라는 거죠. 이 2개 다. 테스트에 대한 네, 방법론과 범위를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장은 사실 다 문법이에요. 어려운 개념은 없고 어려운 개념은 이 네, 2가지만 잘 해보시면 되고 문법은 그래도 알긴 알아셔야 돼서 이 문법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다시 복습해 주시고 토비 스프링 2장 문법 모르는 거 모두 그 가이드 공식 문서 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 오시고요. 뭐 예를 그 들어서 문법이라는 게 이제, 네, delete 설명해 주시죠. all, get count, add and get, before 이거 무엇인지, auto-add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문법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auto-add가 무엇인가요? 물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 좀 네, 설명하실 수 있고 3장을 읽어보세요. 스크린 3장이 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규격화를 어떻게 하고 예제를 그러니까 앞에는 DAO 객체 하나로 했지만 여기는 실제 비즈니스 코드 가지고 이제 어, 이 3장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네,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짝 최대한 읽어보세요. 3장 최대한 최대한, 읽기. 네, 읽기까지 줍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을 네, 제가 오차해서 죄송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네, 개발 프로그램 요 2개 플러스 요거는 좀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플로우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확인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여기 있네. 제가 17일은 그럼 8시인 거죠? 네, 8시. 네. 다음부터는 네, 8시로 제가 못 네. 박아두겠습니다. 근데 24일은 제가 또 이날 시험이어가지고 28일 네. 날 아마 24일 날 쉰다는 네 말씀. 아마 네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8시, 오후 8시에다가라고 제가 플로우 남겨놓을게요. 한번 더. 네, 네. 나도 확인차. 네, 그러면은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